기준금리 인상 뒤 은행들이 일제히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때문에 대출금리는 분주히 내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우리 방산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그룹은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 기업에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매매와 전세 등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없는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증시 투자 심리도 오늘 밤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오르자마자 은행들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한데요.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즉 예대금리차 축소 압박도 있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전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0.5%포인트,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다음 주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립니다. 은행들이 일제히 수신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날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금융당국의 공시 압박 때문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2일부터 19개 은행에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매달 낱낱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라는 당국의 경고에서 자유롭기 위해 수신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수신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 대출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차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예대금리 차를 좁히기 위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자 장사라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단 경쟁에 나선 은행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최근 우리 방산 기업들이 주목받으며 이른바 K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그룹은 최근 대대적인 사업 재편에 나서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종합 방산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하나그룹이 오는 11월 세계 회사로 분산돼 있던 우주방위 산업 계열사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합니다. 하나그룹은 반도체 2차 전지 부문과 방산 부문 그리고 수도 부문으로 사업 분야를 재편하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하나 디펜스를 흡수합병하고 디펜스 부문으로 하위 조직을 꾸리게 됩니다. 여기에 물적 분할을 통해 떨어져 나온 주 하나 방산 부문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왔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 5세대 전투장갑차 등을 생산하고 있고 주 하나 방산 부문은 탄약과 레이저 대공모기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엔진을 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제작 기술을 가진 항공우주 전문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에서부터 항공우주에 이르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 도약해 한국형 로키드 마틴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방산업계에서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이번 방위사업 통합을 통해서 그룹 내 방산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육해공 그리고 우주기술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를 내고 해외 판로 개척을 확대해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항공우주 사업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냅니다. 하나그룹은 지난해 3월 우주 사업을 진두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스페이스허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방산 계열사 통합을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발사체 엔진 기술과 주 하나 부분의 우주발사체 연료 기술 결합으로 기술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UAM 사업도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약 1억 6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약 2,2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전기 수직 이착용리용 전기식 작동기 장기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각종 항공기와 전투기 등 다양한 우주항공 엔진 구동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기 추진 시스템과 전기식 작동기 등의 친환경 UAM 파워트레인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최근 하나그룹주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최근 주식시장에 달군 키워드인 태양광과 방산 대표주로 꼽히며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승현 회장의 뚝심이 통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하나그룹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시가총액은 연초와 비교해 13%나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7% 가까이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방산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태양광 모듈 생산 기업인 한화솔루션이 주가 상승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오늘도 5.52%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점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KB증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92,5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한화솔루션 역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7월 3만 원대 머물던 주가는 어느새 5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한화솔루션은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향의 물량과 판가가 모두 증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업 가치와 주가 상승에는 단연 김승현 회장의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적자인 독일 큐셀사를 인수하는 등 태양광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오랜 기간 투자를 단행한 김승현 회장의 뚝심이 통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바통을 이어받은 김동관 사장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태양광 산업에 변곡점을 마련한 만큼 향후 성장성이 더욱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매매와 전세 모두 공급만 늘어나고 소유가 없는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2.9를 기록하며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수급 지수는 조사 시점의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단순 수치만 보면 2019년 7월 1일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매매뿐 아니라 전세 시장도 신규 물건은 많은데 수요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88.7로 지난주보다 하락하며 90선 이하로 떨어지며 2019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건데요.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 장세를 피하지 못하며 코스피가 2,481선에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며 2,481.0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은 사상 최초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단행했지만
예상과 부합한 통화정책 결과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은 그보다 오늘 밤 11시에 예정된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 향후 9월 FOMC의 금리 인상 폭과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파월 의장의 연설 강도와 시장의 반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강화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47% 내린 2481.03포인트에 코스닥은 1.44% 하락한 802.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이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만이 나홀로 매수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기관만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모두 투어와 파라다이스 등 여행 관련주와 카지노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에선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다음 주 증시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 성장주, 경기 방어주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00% 증가하며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의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가파른 회복 속도가 확인됨에 따라 증권가에선 3분기에 2019년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이 나타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BJN CEO에는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에게 빠른 실적 회복의 비결과 또 엔데믹 시대에 달라진 강원랜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2일이 취임 500일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기간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도 어려웠고 지역 주민도 어려웠지만은 우리 강원랜드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태산줄령을 넘어온 기분입니다. 제가 지난 4월 8일자로 취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바로 전해인 2020년에는 2,878억 원이라는 어떤 손실을 보고 적자를 보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사상 처음으로 그런 적자를 맞이하면서 영업은 365일 중에 한 200일밖에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코로나도 극복해야 되고 또 당면한 경영 수지도 개선해야 되는 게 당면 과제였습니다. 정말 우리 전 직원들이 하심하여 이걸 잘 극복해 왔다는 그런 안도감,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을 나타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참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 500일 만에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정도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그 배경에는 지속적인 혁신 경영이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경영 혁신의 주된 내용과 또 성과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영업 제한이 있었습니다. 시간 제한과 우리가 손님을 다 받을 수 없는 인력 제한이 있었는데 서서히 그 제한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는 부분이 있고 또 5월 들어서면서 금년 5월 들어서면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면서 우리 사실 고객들의 심리도 많이 회복이 되고 찾아온 손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20년에는 한 약 3천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는데 작년 말 제가 취임하고 연말에는 한 119억 정도의 손실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 4분기 6월 말 현재는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7월, 8월 달의 매출을 보면은 우리 2019년도에 매출을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매출은 회복이 됐는데
사실 지출은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로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영업이 바쁠 때, 성수기 때 행정 우리 인력들이 지원을 한다든가 또 근무 편성을 좀 유연하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근무한다든가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나 인턴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인력을 자체 내에서 한번 조달해보면서 해봤던 그런 부분이 많이 우리가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1인당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2019년도보다도 훨씬 더 좋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강원랜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자폭을, 비카지노의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사실 카지노 수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최근에는 ESG도 꼭 챙겨야 될 경영 화두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ESG 경영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ESG 경영 상생 협력실도 만들고 금년을 ESG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도. 그런데 앞으로의 기업도 수익이라든가 뭐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브랜드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 강원랜드는 원래 폐강 지역을 위해서 설립되다 보니까 사회 공헌 사업을 그동안 쭉 많이 해왔습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더 좀 발전시키고 특히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조금 그 중점은 안 뒀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강원랜드가 소위 힐링, 웰니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순멍이라든가 숲강습 하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데 앞으로 큰 방향을 두고 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이고 특히 우리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등에 동일한 벌레를 활용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의 G, 가버넌스 부분은 윤리 경영인데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 이제까지 여러 부분 윤리 경영에 중점을 두고 거의 정부나 다른 공기업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슬로건이나 캠페인이 아니라 ESG 경영이 우리 강원랜드의 기본 실제적인 목표가 되고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지역사회 상생도 빼놓을 수 없는 경영 과제죠. 어떤 활동 하고 있나요? 예, 아까 뭐 ESG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강원랜드는 폐강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폐강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벌어서 폐강 기금도 내고 또 우리 배당금도 주고 하지만은 그 외에도 사실 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지역에 와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요새 노인 문제가 심각한데 노인을 돌보는 소위 노노케어라고 그런 빨래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실제로 지역의 어려운 취약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부 장관 상도 받았습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여러 개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와 하이원 리조트만의 특장점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미래 리조트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강원랜드가 사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는 정말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기후 조건이 좋습니다. 뭐 30도는 물론 넘지 않고 평균 28도 한여름에도 그리고 또 날씨가 건조해서
우리가 동해안권에 가면 습기가 많습니다. 습도가 많은 그런 어떤 불쾌한 어떤 게 없고 습도가 낮아가 참 좋고 또 밤에 모기가 없어요. 그래서 숙박이나 머무는 조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추구하는 바가 사실은 힐링 웰니스인데 그 머무는 데 있어서 오면은 여름에는 사실 그 우리 워터월드라는 어린이들 오는 큰 시설이 있고 또 겨울에는 스키장이 있고 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도 있고 또 오락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강원랜드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천에서 우리 영무를 통해 가지고 삼척까지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한 10년 뭐 정도 되면 준공을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동해안권에 오는 우리 많은 손님들을 참 오버되는 그런 손님들이 아마 숙박은 강원랜드에 와서 즐기면서 또 바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바다까지 지금도 1시간만 하면 바다에 가는데 만약에 고속도로가 이루어지면 한 30분 만에 바닷가를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과 또 국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강원랜드가 카지노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지노를 오락 중심으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중심으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아까 말했는 워터월드 큰 수영장, 스키장 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일도 할 수 있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트레킹도 할 수 있고 여기 오면 한 달 동안 있어도 아무 심심하지 않고 즐길 거리가 있고 또 온 가족이 다 오더라도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즐길 수 있는 것 또 뭐 애완견을 데려오면 펫도 데려오면은 충분하게 훈련도 시키고 산책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내륙에서는 가장 좋은 우리 힐링 웰니스 코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제공하지만 지역민들한테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사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경제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객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역민들 정말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4세대 폴더블폰 Z 플립4와 폴드4가 전 세계 약 40개국에서 본격 출시됩니다. 두 기종은 오늘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약 40개국에 출시됐습니다. 출시국은 오는 9월까지 130여 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갤럭시 언팩을 통해 제품을 공개한 이후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사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전 지역에서 사전 판매 성과가 전작을 뛰어넘은 가운데 국내에선 7일 동안 폴더블 스마트폰 역대 최다인 약 97만 대의 사전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농심이 업계 최초로 컵라면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손잡이가 생기면서 조리 직후 뜨거운 용기를 쉽게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농심은 전자레인지 전용 제품인 카구리 큰 사발면에 손잡이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심 손잡이는 컵라면 옆면에 점선을 따라 뜯은 후 안으로 끼워 밀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농심은 해당 손잡이가 매년 실시하는 사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라며 제품을 이용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용적인 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국립대와 함께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 인증 모델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국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 뛰어든 건 진주시가 최초인데요. 이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 크기 블록인
1유닛의 2배, 초소형 위성 진주 세트1의 인증 모델입니다. 시제품격인 이 모델은 앞으로 개발을 거쳐 발사형 초소형 위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위성은 세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석 달가량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 우리 우주 산업은 민간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위성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 모델이 공개된 건 지난 2019년 세계 기관이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인증 모델의 3배 크기인 발사 모델은 내년 상반기 우주로 발사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이번 사업이 항공 우주 도시로 도약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남도가 위성 특구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첫 번째로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 초소형 발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소형 위성 사업이 항공우주청 설치와 더불어 경남 지역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스탠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